학점은행제 시작하는데 이 10가지를 모르고 시작하실 경우 시간, 비용에 대해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학점은행제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으시거나 시작 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위, 비용, 플래너의 선택 유무, 교육원 선택 기준, 전공 선택, 신청 기간, 학점 이수 방법, 학수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학점은행제를 하는 목적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학점은행제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거나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부분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학점은행제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계시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TV 1대1 담당자 혜경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고 실제로 저한테 문의 주실 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학점은행제 학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한 평생교육 제도 중 하나인데요. 초대졸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면 학위 취득 외에도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 과정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 수여가 가능한데요. 해당 학위는 일반 정규 대학교처럼 대학을 졸업한 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랑 다른 점이라면 일반 대학을 진학을 할 경우에는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학벌인데요. 보통 대학교를 가는 목적은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따기 위해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학점은행제로는 학위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력만 높일 수가 있는 건데요. 학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학은제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학벌을 얻고자 한다면 학은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 편입 조건을 갖춘 후 편입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이라는 학점은행제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모두 학점은행제에 개설이 되어 있는 전공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지만 여기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을 모두 학위 취득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론은 개설된 모든 전공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유는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전공에 따라 실습이나 직접 가서 배워야 하는 전공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한 전공은 적은 편입니다. 여기서 100% 온라인 과정으로 취득이 가능한 전공은 경영학, 심리학, 아동학, 컴퓨터공학, 체육학, 사회복지학 전공들이 있으며 나머지 전공들이 온라인으로 과정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관련 학과 대학을 다녀서 관련 전공 학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다면 보유 학점을 인정받고 시작이 가능해서 다른 전공도 시작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과 학점은행제를 하는 목표를 잘 확인 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다 보면 비용이 다 달라서 왜 비용이 어떤 곳은 저렴하고 어떤 곳은 높은 편이라 어디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오프라인 교육원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출석해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교수님 인건비, 대학교 대실 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등록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온라인 평생교육원의 비용이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 플래너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무조건 저렴한 곳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수업을 듣다가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을 수료해서 학위 취득 기간이 늘어나게 되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만 들으면 되는 거라서 쉽게 생각해서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행정적인 절차 과정 때문에 학위 취득 기간이 미뤄지거나 탈락을 하셔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비용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편이라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할 수 있다면 저렴한 수강료의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학점은행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시간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시간 투자를 하기 힘든 직장인,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따로 공부를 병행하는 게 있어서 육아를 해야 돼서 등등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1대1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이어서 네 번째, 플래너의 선택 유무인데요. 플래너 선택 유무 또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꼭 플래너와 이제 함께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답변은 플래너와 함께 하는 건 필수가 아니에요. 플래너 유무에 있어서는 앞에 비용에 대해 얘기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비용이나 이제 플래너 유무는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학점은행제에 대해 이제 그만큼 시간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없다면 플래너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이제 편입, 대졸자 전형, 대학원 진학 등 성적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학은제를 이제 활용해서 계획한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면 학점은행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플래너와 함께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플래너를 선택하실 때 단순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다 관리해주겠지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성을 가진 플래너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교육원 선택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인지 확인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이지만 혹시라도 평가 인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과목 수료를 했다면 아무리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시작 전에 한 번은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을 듣고 싶은 곳이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이제 방법은 진흥원 이제 학은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표준교육 과정에 교육훈련기간 조회에서 검색을 하셔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학점은행제 이제 신청 기간인데요. 대학은 원서 접수, 서류 제출을 하고 합격을 하면 이제 입학을 해서 3월에 개강을 하면 한 학기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 수업은 따로 입학 절차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행정 절차 과정 중 학습자 등록이란 걸 해야 되는데요. 학습자 등록은 쉽게 내가 어떤 학생인지, 학점은행제로 어떤 과정을 희망하는지 등등 등록하는 절차 과정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생이라면 학습자 등록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요. 가끔 학습자 등록을 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학습자 등록을 먼저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수업부터 먼저 수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가까운 이제 학습자 등록 신청 기간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신청할 때 온라인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1학기인지 2학기 수업인지 학기 구분만 잘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유는 이제 거의 매달 개강반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는 시기와 제일 가까운 개강반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학기는 이제 전년도 11월 중순 이후부터 5월 중순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2학기는 이제 5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입니다. 7번째는 학점 이수 방법입니다. 일반 대학은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해야 되지만 학점은행제는 대학처럼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지만 수업 외에도 전적대 활용, 자격증, 독학사 시험이 있습니다. 수업은 이제 대학처럼 신청이 가능한 학점 제한이 정해져 있지만 전적대, 자격증, 독학사는 연간 이수 제한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할 경우 기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전적대는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라면 활용이 가능한 방법인데요. 2년제 졸업자는 80학점, 3년제 졸업자는 이제 120학점까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자퇴생분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학점을 인정받고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이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취득할 경우 자격증마다 해당되는 만큼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문학사 과정 중에는 2개까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학사 과정에는 3개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학사는 이제 대학교 검정고시 개념의 시험이라 많이 불리는데요. 이유는 이제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1과정부터 4과정까지 단계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시험인데 해당 제도를 학점은행제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과목별로 합격하실 경우 한 과목당 4에서 5학점씩 학점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학점 인정 신청인데요.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학점을 수료하면 그 외의 행정적인 부분은 학교 측에서 해주지만 학점은행제는 내가 수료한 과목들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학점 인정 신청인데요.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1년 중에 4번 1월, 4월, 7월, 10월에 가능합니다. 수업이 이제 종강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하셔도 되시고 한 번에 몰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미루지 말고 신청 기간마다 가능하실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는 학위 신청
신청인데요. 학위 신청은 1년 중에 2월, 8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 신청 기간은 2월에 학위 수여를 받으시려면 전년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8월에 학위 수여를 받으시려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학위 신청 시 학위 취득 충족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학습자 등록은 학위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 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목적인데요. 취업, 승진을 하기 위해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을 만들기 위해 목표에 따라 플랜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무조건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시는 것보다 내 직무 분야나 관심도, 적성 등으로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경영 전공이 난이도가 쉽고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 전공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경영학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제도가 효율성 있는 건 확실하지만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나부터가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부족한 상황이라면 시작할 때 플래너에게 본인의 상황이나 목표를 자세히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학점은행제 시작 전에 모르면 손해보는 10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카카오톡에 학교TV를 검색하시고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